국민들이 블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기정 의원님들의 블로그 네이버 계정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블로거 계정이 만들어지고 누구든지 블로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정위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블로거를 너무 광고의 규제 대상으로만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쓰면서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거는 광고야 라고 규정을 갖다가 해준 것 때문에 조금 황당했다 볼까? 라고 하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3년 동안 좀 지켜보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동안의 결과물로서 나온 것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언론사에서는 각종 뭐 IT 제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리뷰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리뷰 기사를 쓸 때 있어서 제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공유를 받는다든지 무상으로 받았다든지 등등등의 표시는 하지 않으면서 블로그로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용기를 똑바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광고야 라고 규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쪽에 있어서 왜 이쪽은 안 되는데 이쪽은 광고라고 얘기하지 하는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언론은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약을 한 규제 사항이 있다라고 했지만 찾아봐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블로그는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라고 지침까지 내려오고 등등 하는데 언론도 이렇게 표시하세요라고 하는 지침은 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블로거들이 왜 우리들이 마치 광고를 갖다가 모두 만드는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냐고 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을 만든 게 이제 블로그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사실은 신문에도 적용될 수 있고 잡지 방송에 원칙은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규정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고요. 계속 블로그만 왜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블로그가 규제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 블로그가 이제 과도하게 상업 활동을 하면서 이게 광고 만약에 소비자가 그걸 만약에 블로거가 많은 돈을 받고 이게 글을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분명히 광고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그러면 광고라는 사실을 밝혀야 소비자가 오히려 안 받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추천 모델 제치를 만들었고요. 그게 지금 블로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도 적용될 수 있고 방송 프로그램도 적용될 수 있고 만약에 못 밝혀서 그렇지 만약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밝혀진다면 뭐 어디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보면은 블로거에 대한 과도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내줬고 그걸 받아서 쓰는 언론들은 블로거 거지들이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이런 블로거라든지 다른 소비자들이 그런 다른 미디어에 대한 것도 뭐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은 마찬가지로 단속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시겠다는 거죠? 지적을 하거나 이럴 때 거기 갔더니 이제 잘못된 블로그에 정보를 가지고 피해를 받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런 제재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혹은 뭐 사실 뭐 언론과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언론도 어떤 중소기업 이런 데를 위해서 제품을 받아서 좋은 기사들을 써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그런 비슷한 역할들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제재로 인해서 블로거들의 글들이 많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그때 그 정보를 검색했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보게 될까요? 사실 굉장히 이런 그 인터넷 문화에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거들은. 그걸 생산을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블로거란 존재가 없다면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를 보게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 성격이 강합니다.
그 어떤 핵심에 들어가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블로그는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단편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없다면 또 이런 인터넷 문화나 또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 소비자한테는 또 피해가 되지 않을까요? 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블로그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인정하고요. 그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측면은 미래부에서 아마 많은 정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장에서 문제가 있는 데만 좀 찾아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순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순기능까지 잡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계속 문제 뭐 신문에서 이상이 그쪽으로 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 한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신문에서 몰카니가 뭐 이렇게 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규제가 시도를 한 게 처음이고 사실은 그게 왜 블로그가 처음이냐 이런 걸 말씀하신다면 뭐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문, 방송 이런 것은 그동안 좀 규제를 해왔고 뭐 아까 중소기업 제품을 신문에 많이 홍보를 한다. 기사도 분명히 어떤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많겠죠. 많은데 일단은 시작은 블로그부터 했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상 뭐 저희가 공문신문 같은 데인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많이 보면은 뭐 신문 기사에 대해서 이건 홍보성 기사다 이렇게 신고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게 블로그 어떤 블로그가 이게 홍보성 블로그 막 이렇게 신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니까 블로그부터 하는 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왜 블로그만 하는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계속 1인 미디어들이 잠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사화 시키는 그런 부분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형평성이라고 대변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을 보는데 집사람이 어깨가 아픈데 어깨 치료하는 기사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 자세하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사니 하고 다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병원 광고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마케팅을 하는데 지방 같은데 분양 광고 저희가 이제 가서 하려고 하면 지방 미디어들이 개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돈을 일정 부분 그 단체 미디어 전체 간사한테 얼마 주지 않고서는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 나름대로 숨겨진 방식으로 그냥 잘 해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블로거들을 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너무 동조한다는 거죠. 그런 형평성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공평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제가 그 질문을 하나. 지금 말씀하신 신문 광고 기사가 나오고 다음에는 이렇게 기사가 딱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규제는 단속이 아니라 신문법에서 합니까? 공정위에서 합니까? 네. 신문법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근데 각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안 되면 저희 방법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공정위에서 합니까? 신문법 아니죠. 그건 문책. 아니 그런 규제 건수가 얼마나 된가 지금 이 블로그 규제 아까 그하고 좀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경우 혹시 아시는 얘기 주시면 아마 이제 문화부도 인터넷 신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유규제하는 그런 저희 연방역 비슷한 그런 걸 만들었어요. 한국은행을 이제 온라인 매체 중에서 신문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그쪽에서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분야나 자세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1차적인 감독기가 있기 때문에 방송은 방통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이라는 것은 문체부가 있기 때문에
그 1차적인 감독기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물론 관할은 가능합니다만은 그래도 그쪽에 일단은 주무부처가 있기 때문에 두고 있는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저기 먼저 그 지금 언론하고 블로거 대결은 뭐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렇게 케이스로 이렇게 규제부터 들어가면 사실 그 시장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문제가 발생해서 블로그를 터졌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정말로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먼저 좀 연구가 먼저 한 후에 그 이벤트 좀 진행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줘요. 한편으로 이제 매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 파워 블로거가 되면은 그 대응 상태도 컨트롤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 이 수많은 팬들을 위해서 내가 거짓을 쓸 수 없다. 오히려 파워 블로거들은 그 논조가 더 강해지거든요. 이렇게 써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이 제품 샀는데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정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슈가 되고. 근데 이제 앞에 발표를 나와서 나왔지만 작은 사례들은 크게 이제 언론들은 사실상 앞으로 미디어가 계속 변하잖아요. 이제는 신문이 있었고 그 영향력 때문에 자꾸 미디어가 변하는데 이제 블로거 1인 미디어 시대가 전 세계로 돌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돌고 있으니까 언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주화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들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도 같이 좀 기자들과 블로거를 같이 초청해서 행사를 해요. 언론들은 사실상 그 관련된 내용을 쓰지 않아요. 보도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초청을 해가지고 블로그가 좀 장근에 글을 써주길 바라는 의도에서 그런 조합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도.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말 많은 걸 준비했고 이런 우리의 좋은 정보를 알리고 싶은데 사실상 기자로 갔을 때는 그런 게 다 빠지고 그냥 앵무새 그런 발언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블로거들은 자기가 쓰는 곤주있는 글들이 다 광고가 되는 거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이제 제품 만약에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좀 이제 어차피 그게 이제 이슈가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글을 많이 써요. 근데 이 규제 안에 보면은 받은 제품을 무조건 받았다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그거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끝난 상태에서도 내가 이걸로 어떤 걸 써더라도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 광고글이 되는 거죠.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써도 지급받아서 쓴 글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규제하면서 오히려 파워블로거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좋은 글을 쓰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사진, 글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를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 파워블로그, 저도 가끔씩 글 막 쓰는데 만약 쓰다가 사기성 글을 좀 얹혀서 과장 쓰다가 당하면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안 쓰겠는데? 저는 광고라고 표준 광고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걸 안 쓰지. 한두 번 해놓고 떨리려나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있는 곳에 규제가 들어간다 이제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저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니까 규제 들어가자. 문제가 어쩌니까 지금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틀린가요 현실에서는? 규제 단속 이런 생각이. 일단 말씀하신 거는 지금 주철 모든 지침이 아예 그냥 뭐지 알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앞으로 이제 블로그 협회를 만드셨으니까 여기서 어떤 방안을 해주시면 그거야. 아니 지금 모든 글에 대해서 대가성 어떤 구체적 표준을 지금 쓰게 돼 있잖아요.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 받는 거하고 상관없이도 한 번 받으면 계속 그 글은 붙여야 돼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넘어갔었는데 이 제품을 한번 저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으면 그 위에 내가 각지는 생각을 가지고 써도 그 위에 명시해달라. 왜냐면 하도 무서우니까 어디에 걸릴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타깃이 돼버리니까. 제가 올 3월 1일 3일절 날하고 3월 2일 날 KBS 방송에서 그 전라도라는 그 1박 2일 출연을 해서 나갔는데 거기 출연자 중에 한 분이 정은현 그 오마이뉴스에 글을 많이 쓴 그분이서 옛날 언론에 계셨던 분. 그분이 뭔 이야기 하다가 야 강원 우리 파워블로그 한 10명만 광주 초대해서 저기 광주 소세원 뭐 무등산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한밤 지어주면 예를 들면 그 돈 내면 500만 원이 든다 이거예요 가사. 그러면 광주시 홍보 500만 원 평소에 우리 기자들 밥도 사주고 뭐 또 막 이런 거에 10배 100배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광주시를 알리는 글을 써도 그분들이 계속 글을 쓸 때마다 다 이건 광고성입니다. 그게 좀 모호한.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 광고성 붙으면 사기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때로는 과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 갔어도 그렇게 그 다음날 그 뭐지 그게 풀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경험을 하고 시승을 했는데 기자들은 이제 빠르게 기자를 오픈하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광고라고 좀 내가 과하게 오버해서 쓰겠다. 좀 실제로 좀 과하게 쓰는 경우는 붙이고 정직하게 쓰는 저는 그 규제 문구를 다는 거 찬성이고요. 그건 정말 공정에서 잘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비자 기만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문제가 다 우리가 깨끗하다 보지는 않고요. 저는 그런 규제를 하는 건 정말 좋은데 어느 정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뭔 보완이 필요하죠? 일단은 그런 말씀하시는 프로젝트까지는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되 그 문구에 대해서 너무 좀 이상하고 밥을 얻어먹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상황이거든요. 이 행사를 갔다 오면서 소정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표현이 되게 웃기잖아요. 다 기장자가 있었는데 기자들은 그냥 글을 쓰는 거고 물론 소정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하지만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안 써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행사에 대한 브리핑을 쓰는 거지 그 행사가 이 제품이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무조건 받으면 무조건 한다 그건 아니고. 예, 근데 기업들이 사유가 있으면 아니 지금은 받으면 다 받아서 쓰면 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원칙 그렇습니다. 네. 원칙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은 이제 솔직히 언론사들 소비자 기만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딴 데서 관리하고 우리는 블로그는 여기서 관리하고 이게 좀 왜냐면 전체적인 온라인 우리가 바람직한 온라인 지금 문제 있는 곳에 규제가 들어간다 이제 그랬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뭐 활성화를 뭐 저해하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니까 규제 들어간다. 문제가 어쩌니까 지금 전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보는데 좀 틀린가요 현실에서는? 규제 단속 이런 걸 생각하지. 일단 말씀하신 거는 지금 추천 모집 진짜 지침이 아예 그냥 뭐 자르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블로그 행정을 만드셨으니까 여기서 어떤 방안을 어떤 방안은 저기 해주시면은 그거야. 아니 지금 모든 그 글에 대해서 대가성 어떤 구체적 표준을 지금 쓰게 돼 있잖아요.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받는 거하고 상관없이도 한 번 받으면 계속 그 글은 붙여야 돼요. 원래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넘어갔었는데 이 제품을 한번 저희가 스마트폰을 평가하려고 갔으면 그 위에 내가 각지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도 그게 명시해달라고. 왜냐면 하도 무서우니까 어디에 걸릴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죠. 왜냐면 타깃이 되버리니까. 제가 올 3월 3일절 날하고 3월 2일 날 KBS 방송에서도 전라도라는 프로 1박 2일 출연을 해서 말하는데 거기 출연자 중에 한 분이 정은현 오마이뉴스에 글을 많이 쓴 그분이죠. 옛날 언론에 계셨던 분. 그분이 뭔 이야기 하다가 야 강원 우리 파워블로그 한 10명만 광주 초대해서 저기 광주 소세원 무등산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한밤 재워주면 예를 들면 돈 내면 500만 원이 든다 이거예요. 가사. 그러면 광주시 홍보 500만 원 평소에 우리 기자들 밥도 사주고 뭐 또 막 이런 거에 10배 100배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광주시를 알리는 글을 써도 그분들이 계속 글을 쓸 때마다 다 이건 광고성입니다. 규제가 좀 모호한.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 광고성 붙으면 사기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말이죠. 그렇죠. 때로는 과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를 갔어도 그렇게 그 다음날에 그게 풀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경험을 하고 시승을 했는데 기자들은 이제 빠르게 기사를 오픈하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광고라고 좀 내가 과하게 오버해서 쓰겠다. 이게 좀 실제로 좀 과하게 쓰는 게. 왜냐하면 소비자 기만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문제가 다 우리가 깨끗하다 보지는 않고요. 저는 그런 규제를 하는 건 정말 좋은데 어느 정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뭔 보완이 필요하죠? 일단은 그런 말씀하신 프로젝트까지는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되 그 문구에 대해서 너무 좀 이상하게 밥을 얻어먹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상황이거든요. 이 행사를 갔다 오면서 소정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표현이 되게 웃기잖아요. 같이 기자들이 있었는데 기자들은 그냥 글을 쓰는 거고 물론 소정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안 써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행사에 대한 브리핑을 쓰는 거지 그 행사가 이 제품이 맞춰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오늘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무조건 받으면 무조건 한다 그건 아니고. 예, 근데 기업들이 사례가 있으면 아니 지금은 받아서 쓰면 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네, 원칙은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은 이제 솔직히 소비자 기만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딴 데서 관리하고 우리는 블로그를 여기서 관리하는 이게 좀 왜냐면 전체적인 온라인 우리가 바람직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 기만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 기만은 사실 언론이 더 크거든요. 아시겠지만 삼성의 한말 반을 내서 삼성 관련된 악수는 안 쓰잖아요. 광고주기 때문에 최대 광고주기 때문에. 그러나 블로거들이 비판적인 언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막고 그러면 나중 되면 다 순전히 광고판을 덮인 그런 잘못된 언론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공정위가 사실은 중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언론 쪽에 파워를 실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언론사는 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쪽은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관심을 갖고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공정위가 확실한 좀 명확한 온라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같이 통합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글 건의 개수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정확한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대가를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뭐 1개월간의 이용권과 돈 얼마를 줄 테니까 이거에 대한 리뷰를 하나를 써주세요. 그러면은 그 한 개만 올리고 그 이후에 다른 뭐 관련된 글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지급을 받았어요.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맨 처음 계약한 상황은 이 휴대폰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거에 관한 리뷰를 10개를 써주세요 라 그랬는데 10개를 다 채우고 그 10개에는 모두 다 표준 문구를 다 알맞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휴대폰이라는 게 계속 사용하게 되잖아요. 뭐 휴대폰 요새 뭐 빨리 바꾼다고 하지만 그래도 1년 이상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물건이 돼가지고 자동차나 냉장고 이런 게 된다면은 더 영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미 돈을 지급하는
그 계약관계 상에서 끝난 이후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표준 문구를 달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좀 모호하거든요. 그러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질문해 주신 분도 이런 약간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컨텐츠화 시키고 싶을 때 이미 계약 상황이라든가 대가를 지원받은 상황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이걸 작성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지금 모호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은 그 표준 문구라는 게 저도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지침을 내려봤는데요. 처벌받은 사례라든지 처벌받지 않은 사례라든지 보면은 이것도 어떠한 식으로 어느 위치에 어떠한 크기로 문구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처벌받는 게 무섭기 때문에 다들 글 제일 마지막에 아주 강조돼서 빨간색 글씨로 별도의 네모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는 이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현금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쓰시는 것 자체를 블로거분들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일단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문구를 놔둬야 되느냐 말씀드리면은, 일단 일단 블로그 글은 일단 협찬을 받고 쓴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이 있는 한 그 글의 내용은 협찬을 받은 글이다 하기 때문에 이건 광고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그 문구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내가 10개 써줄게 100만 원. 아니 차 한 대 받았어요? 차 한 대는 안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써요. 장난감 차.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12개 연생했는데 여러 가지 그 진심과 수수성 재미로 쓴 거예요. 그것도 다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계약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쓸 이유가 있는데. 계약한 조건에 의해서 나온 글이면 그걸 써야 되고 그 외에 자기 순수하게 쓰는 건 괜찮겠죠. 괜찮겠죠. 사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다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게 느슨한 규제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느슨하게 해서 시작을 해야지, 저희가 마케팅 회사 입장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회사나 조직이나 단체나 NGO 기자들 해외 무슨 출장 보낼 때 같이 기자들 보내거든요. 그 기자들이 자기 글 밑에 기사 밑에 그 후원 받아서 했습니다라는 거 지금까지 나온 적이 대한민국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블로거한테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 빨간으로 네모 표준 문구를 어떠한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침에 보면 가이드라인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맨 밑에다가 색깔을 틀리게 굵게 확실하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불명확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아니 오히려 너무 명확해서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런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보거나 처벌받지 않은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걸리지 않아서 처벌을 안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써도 괜찮아서 처벌을 안 받은 것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하신다든가 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소비자 오염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만 일단 시작하고 규제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정위에서 뭔가 연초에 이거에 대해서 표시 규제 지침이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나 블로거들하고 소통한 거는 이번 처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뭔가 인터넷상이라든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자꾸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업체 잘못했네? 과징금 빵 하니까 더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1년도에 처음에 인터넷 기업협회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라고 보도자료만 봤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뭔지는 아무리 공정위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없고, 또 하나는 인터넷 기업협회의
회원사들도 블로거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블로그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블로그라는 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를 또 오늘도 모르실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왜 인터넷 기업협회 회원사들은 마련을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만들어졌던 게 저도 참여해가지고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인데요. 카페 블로그의 그 상업초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고요. 이거를 반영은 이제 각 사의 약관과 각 사의 공지사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러지 않습니까? 모든 카페와 모든 블로그가 다 상업초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 일괄적으로 카페가 갈 때마다 블로그가 갈 때마다 전부 다 이거를 다 들여다봐라라고 상세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꼼꼼히 나뉘는 거 보시겠지만 약관이나 공지사항에 넣어서 보통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현재 살아남은 주요 기업들은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은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 정도가 살아남는 상태고 SK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활성화가 많이 좀 저조해가지고 정말 대외 홍보를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 블로그 상업화도 가이드라인이 명백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공정위하고 저희하고 MOU 같은 걸 맺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각 사에서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올해 이거는 아예 이제 전문적으로 상업적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은 통신판매업자에 준하겠다. 그래서 법에 반영하겠다. 전자상무 설정하고 개선해서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은 무효화되는 거죠. 법에 반영되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속된 말로 대들기는 어렵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지금 표시광고법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거예요. 블로그를 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글을 처음 했을 때는 이제 못 먹었을 때는 까분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비밀글로 이 정도는 이게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잘못 판단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잘못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래서 댓글이나 이런 걸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의견을 댓글로 달거나 또는 뭐 의미 없이 달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면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다른 분이 얘기하셨지만 내가 이 글을 업으로 하든 뭐 취미로 하든 그동안 쌓아온 몇 년 동안 쌓아온 콘텐츠는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판단해서 잘못 쓰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몇 페이지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표시 광고 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도는 좋은데 이 결론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제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법안에다가 추가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품에 대해서 자기가 소개를 하거나 또 어디 광주의 어떤 지역 풍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추천하는 사유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주고 불분명하게 자기가 추천하는 이유가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뭐 스마트폰을 쓰는데 좋다 이건 무조건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써보니까 내가 볼 땐 이런 근거로 이거를 나는 추천하고 싶다.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문구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추천 사유로 쓰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글은 쓰지 않거나 또는 좀 유화된 문구로 쓰거나 또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블로그 협회에서 어떤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뭐 맡겨주든지 네, 그렇게 해서 이 추천 사유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방송 강론 방송 협찬이라고 아마 미리 자막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아마 규정이 나가도록 방송심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PD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 뭐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살펴보시고 먼저 사실은 제대로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존에 있는 방송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군데 다 문제가 있는데 블로그는 또 문제냐 말씀하시는데 아니 근데 블로그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계속 심의를 받고 있어요. 그 게시글에 대해서 심의를 안 받는 게 블로그만 아니고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심의 규정에 따라서 게시글이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다 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답변이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력이 없어서 블로그부터 먼저 규제를 들어간다 이런 안 맞는 말. 저는 어느 상태에서 제재가 일단 들어온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정진관 선관님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지금 어차피 공정에서는 제재를 하는 기관이고 또 부응하는 기관 중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는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공정위와 또 많은 얘기가 있을 필요도 있는데요. 또 그런 게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그렇게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 말씀드렸던 그 블로그 자체에 대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 광고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마케팅 수단으로서 하나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저희들이 뭐 테스트베드를 한다든가 기술 지원을 한다든가 시장 동향이나 그런 거를 저는 좀 단체적인 건 하고 있고 사실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좀 뭔가 규제기관에 거기서 좀 프리한 좀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속성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이제 진흥을 한다는 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개입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면에서 뭐 규제가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아마 인터넷은 그 자체로 발전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규제가 이미 있습니다. 블로그도 사실 예전에 처음에 많이 나오면서 활성화된 게 몇 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발전이 됐다면 그런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뭐 행사나 이런 아니면은 이런 주무부처에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행사 가면은 파워블로그님 이렇게 불러주신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저는 파워라는 자는 좀 빼주고 그냥 블로거라 이렇게 불러달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파워블로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저희 스스로 왠지 위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공정위 김동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 역지사지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고 매도 먼저 받고 이런 부분으로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번에 11월 3일 날 공정위 그 적발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는데 거기 보면 멸첨란에 저희 블로그 그 본문에 보면은 블로그의 닉네임을 가려줬지만은 멸첨란에는 닉네임이나 URL 주소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표시를 하셨고 또 네이버 파워블로그라는 것까지 표시를 하셔가지고 마치 주문 글씨를 각인한 듯한 낙인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언론들이 봤을 때 좋은 소스가 돼서 파워블로그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공정위가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된 게 사실인데요.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개개인의 블로그가 상업적인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닉네임도 다 오픈하고 그리고 네이버 파워블로그라는 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가치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도를 하면은 일단 최대한 쓴다고 쓰는데 뒤에 정부 자료가 안 가졌다 하면 뭐 말씀드리고 사실상 뭐 그걸 회사를 맡긴데 블로그 어떤 블로그에 있어서 썼냐 이걸 또 안 맡긴 것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를 가려서 발표를 하시려고 하는데 가릴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같이 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때 이제 사실 언론들한테 공식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블로그들의 이제 처벌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소정의 원고료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생각을 했는데 벌점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거죠. 블로그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까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 네이버 파워블로그다 이런 거를 어필을 하셔가지고 표시를 하는지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부 자료라면 이해를 하는데요. 외부 자료에 다 볼 수 있는 자료에 이 사람은 네이버 파워블로그야 라고 표시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그라고 자꾸 사용을 하니까 또 언론에서는 이걸 받아서 쉽게 쓰고 또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워블로그라는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저희는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저희 전신이었던 심의규가 생길 때의 상황과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그 당시 이제 광고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무기적인 상황에서 방송 광고에 비해서 많이 문제가 발생했었고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소비자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제가 뭐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일단은 물론 방심이 같은 다른 규제 기관이 있었겠지만 딱 소비자들의 문제 발생하고 뉴스에서 문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딱히 어떤 규제가 명확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갑자기 들어왔고 그 정부 규제에 대해서 지금 블로거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시 저희 신규가 처음 생길 때와 유사한 상황을 생각해서 저희는 그 당시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미제부의 전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얘기할 때 일단 규제 자체는 그 산업 전반을 키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규제는 지능과 대립되는 게 아니고 규제는 지능을 위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IT 쪽에서는 대부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정부 규제가 함부로 정부 규제가 바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업 전체가 키우기 상당히 어려웠다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지든지 아니면 관련된 또 어떤 단체가 생기든지 해야 될 텐데 이런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업 전반이 발전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블로그 사업 자체가 1인 미디어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 미디어 산업에서 발전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발전이 저희도 좀 뻔하고요. 그런 방법을 해결하는 전신을 생각을 하면 어떤 전례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협회가 한 것처럼 지금 이 수많은 말들을 지금 공정거리 위원회는 다 접수해가지고 의견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가장 그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해당 업계 분들께서 이런 게 필요하다. 뭐 표준 문구라든지 해도 되는지, 비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정위가 알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관련된 전문가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런 것들을 어떤 오늘같이 블로그 협회들이나 다른 협회들에서 그런 표준화 같은 걸 만들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제일 적합하니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받아줘서 정부 규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자율규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재하는 유대 이쪽에서 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모든 상업 규제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딱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요. 알아서 낸다고 한들 분명히 업계에서는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자기들 책임다는 생각하에 블로거들이 알아서 규제를 만들고 그 역할을 스스로 해서 정부에 오히려 제시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오늘 자리를 이렇게 전병 의원님과 함께 공정위하고 이쪽 교육이 규칙 미방위하고 이렇게 이제 알려 있어서 그렇게 오늘 자리를 만들었는데 오늘 하고 보니까 더 복잡하네요. 제가 사실 머릿속에 정리가 지난주에 됐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것 같고 과연 이 느슨한 규제로 시작할 수 있는 거냐, 자율 규제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뭘까 이런 아주 디테일한 고민이 좀 되네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이야기 하신 것 아마 공정위도 좀 들으셨을 거고 저도 좀 느낌이 또 다른 고민이 좀 돼서 그런 것 좀 보고 이후에 케이스 연구를 좀 해서 이걸 어떻게 좀 정말 지침 정도, 자기적 지침 정도가 아닌
좀 더 규정력 있는 뭐 법이면 법 또는 어떤 이런 그 구체화시킬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케이스를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계약 관계가 끝난 이후에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제 드는 생각은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자신 없다. 솔직히 내 그 표현의 자유에 비춰서 이게 오바다. 내 감정이 오바됐고 표현이 오바됐다라고 하면 딱지를 붙이고 이건 나 자신 있다. 그러면 내 글에 자존심을 걸고 이건 안 붙일 수도 있는 거냐.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뭐 이런 걸 나는 정부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저런 문제를 모아서 좀 더 진행을 좀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나눴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의 우리 강기정 전 최고위원께서 아주 이례적인 저녁 이 소위 토론회 내지는 간담회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주 이색적이고 생경한 그런 토론회였고 간담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김원태 공정이 소비자 안전 정보과장과 정진관 인터넷 정책관 미래부 사무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기본적인 실무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틀에 있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부가 기본적인 일관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진관 사무관께서 인터넷 공간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공간으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사무관 입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인터넷 공간은 정부가 자율적인 그런 규제 공간으로 내버려 놔둬야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정책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규제도 사실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공간으로 봐야 되겠죠. 규제를 하면서 지원은 자율적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불리한 공간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미래 산업적으로 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소통의 공간, 표현의 자유의 공간이 인터넷 공간이 대단히 위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앞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론사 우리 김호태 공정위 과장께서 이게 좀 여력이 안 돼서 지금 블로그들만 이렇게 일단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언론 등의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여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굉장히 심각한 모순의 문제이죠. 오히려 지금 현재 아무리 1인 파워블로거 시대라고 하지만 언론이나 방송 이쪽이 훨씬 더 영향력도 세고 공중에 미치는 전파력도 센데 그쪽에서 이와 같이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일차적으로 힘이 약한 1인 블로거들에 대해서 먼저 규제의 칼을 들이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이 규제의 칼이 정해놓고 옳은 방향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리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것을 방송과 언론까지 다 규제하라라는 취지가 아니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본격적이고 주무기관이 해야 될 일을 너무 멀리 있는 공정위가 이 문제까지 손을 뻗치고 그리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권한 남용적인 성격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공정위에서 이와 같은 심사 지침과 관련해서 오늘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소위 규제, 비규제 일종의 1인이겠습니다만 정부의 이 규제 칼이 들이댔기 때문에 일종의
피규제 기관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만큼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신중하게 참작하고 존중해서 이 심사 지침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 그리고 또 새로운 영역인 이 블로그 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더 살펴볼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